귀책 사유는 명확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거고. 되게 다정다감하고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4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님 65%, 노 관장님 35%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요 아젠다를 한 4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감상은 어떠한지를 한번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개존잼. 그 한 판결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고 법리적으로도 너무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던 판결이거든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도 다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전 직장에서 그날 좀 분위기가 단톡방들이 다 어둡더라고요. 그날 좀 큰 사건들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항공보수가 얼마 나왔을까? 저 대충 들었어요. 얼마?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까가기는 공개하기가 좀 뭐하니까. 네. 근데 뭐 위자료도 사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억이면은 저희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20억 이전에 최고가 2억인데 이 2억도 이번 판결하신 판사님이 쓰신 거예요. 혼자서 거의 막 천장을 그쵸, 부셔나가고 그쵸. 있는 네.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하긴 했어요, 이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뭘 좀 알아야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시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판결문이 진짜 길어요. 200장짜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안에서 서로 양측 간의 법리 싸움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솔직히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선 이혼 사유가 있냐 아니면 뭐 이제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냐, 위자료는 얼마냐, 재산 분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친권 양육권 누가 행사하냐, 양육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두 분 다 이혼을 원하셨고 귀책 사유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거고 또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이제 상관이 없고 결국 남은 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그게 이제 메인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제일 중요한 쟁점은 재산 분할인데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특유 재산이에요. 특유 재산은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배우자랑 상관없이 내가 얻게 된 돈, 그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공동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뭐 어느 날 그냥 나가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 이거는 뭐 와이프랑 뭔 상관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특유 재산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분할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와이프가 10억 원짜리 회사를 아버지한테 받아서 가져왔는데 남편이랑 이제 뭐 같이 공동으로 남편 대표도 달아주고 남편이 알고 보니까 장사의 신이야. 그래서 회사가 막 1000억짜리가 됐어. 그러고 이혼을 하는데 이거는 뭐 결혼 전에 우리 아빠가 준 회사니까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또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는 바로 이런 흐름인 거죠. 결국에 최태원 회장 재산 중에 어디까지가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인지 아니면 노소영 관장님이랑 어디까지 같이 형성했는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아젠다는 이 재산 분할에서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혼 소송 할 때 재산 분할하면 이제 이렇게 막 가진 재산들 이렇게 놓잖아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재산은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개 많아 진짜. 아무튼 그분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순 없고 이번 이혼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됐죠. 이 주식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 1994년 11월 21일 최태원 회장님이 2억 8천만 원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는데 그게 지금 이제 SK 주식회사 주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님 주장은 그거예요. 2억 8천만 원 나 이제 아빠 최정현 회장님한테 받았다. 그 2억 8천만 원을 주식 산 거니까 이거는 사실 증여받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 너랑은 상관이 없는 재산이다. 이런 취지인 거고 결국 특유 재산에 포함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업가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승계상속형과 자수성가형입니다. 그게 그거죠. 성공한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바닥부터 올라간 거는 와이프가 도움도 해주고 뭐 옛날 말로 하자면 뭐 내조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했으니 네. 성공했다. 그
근데 나는 다르다. 난 금수저였고 우리 회사 아빠가 준 거고 이 회사가 알아서 잘 크더라 무럭무럭. 그래서 와이프가 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보통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자수성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게 이혼이 걸리니까 아 나는 아니다. 난 아무것도 그냥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눠야 되는 거는 내가 뭐 경영을 하면서 받았던 월급이나 상여 이 정도지 우리 와이프가 주식 가치의 성장에 기여를 한 게 없다라는 이제 노소영 관장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관장님 입장은 뭐냐면은 그 주식 산 게 이제 그때 94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혼하고 5, 6년 지났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최태원 회장님이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돈은 많으셨겠지만 증여받은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돈 없는 사이에 내가 가져온 돈 너가 가져온 돈 같이 섞어 쓰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산 게 어떻게 네 돈으로 산 거냐, 우리 돈으로 산 거지 그 주식 어떻게 네가 혼자 돈으로 산 거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세영 관장님 또 다른 주장은 SK가 이렇게 크는데 과연 내 도움이 없었냐 혹은 우리 아버지 도움이 없었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1심, 2심 판단이 많이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2심에서 새로 등장한 비자금의 존재 300억 원. 그죠, 이게 새로 제출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자금도 주고 내가 데려다가 네트워킹도 시켜주고 글로벌 회사 해주고 사실은 통신사도 어떻게 보면 법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일종의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온갖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통신사업 하겠다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왔겠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노세영 관장님 말을 다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SK 주식회사 주식은 특유자산 안 된다. 그리고 기여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한 거고 승계상속형 그 사업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형 사업가 주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요. 근데 제가 근데 이 고통을 알거든요. 이 논리를 쓰려고 변호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법원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명인들 얘기가 나와요 판결문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와요. 스티브 잡스는 대표적인 자수성가형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연봉 1달러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님은 승계상속형인데 그분도 지금 7년 동안 무보수다. 그러면은 둘이 다르냐? 다를 텐데 그러면 보수는 똑같이 영원 받는 거면 무슨 이게 주식 가치랑 급여랑 이거 받는 게 승계상속형이라고 어떻고 자수성가형이라고 어떻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런 뭐 SK 주식 외에도 참 다른 다양한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다종다양하고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4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님 65%, 노 관장님 35%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 아직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이것만 봐도 사실 전례 없던 결과일 것 같아요. 향후에 미칠 좀 파급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재산 분할 이렇게 큰 건 저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세계의 이혼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판결문에 보면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아예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최태원 회장님은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돈 어디 가서 구해요? 주담대 받아야 되나? 근데 그거 아니 근데 그거 이자를 또 어떻게 맺고 그러면은 아무튼 이 고민은 뭐 우리가 해줄 필요 없는 고민인데 상당 부분 주식을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게 예상이 돼서 그런지 또 반대로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 네, 이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국장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트 좀 뜯어봤거든요. 최 회장님과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게 25.44% 정도 되고 최 회장님 개인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한 17.73%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이 재산 분할액으로 노세영 관장님한테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된 거죠. 과거 트라우마가 있죠. 맞아요. 2003년에 소버린이라는 이제 미국계 헤지 펀드가 지분율을 거의 15% 가까이 한 14.99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라. 최태원 회장님 나가라 막 그러면서 뭐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 지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만약에 노세영 관장님한테 지분 떼주면 그걸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노 관장님은 그래서 막 경영권에는 문제 없게 하겠다. 막 이렇게 네, 뭐 이제 또 내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지배 구조는 뭐 흔들지 네, 않겠다. 맞아. 뭐 이렇게 거의 뭐 세계 이혼 소송이잖아요. 뭐 한국판 제프 베조스 이혼 소송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저희 이혼 사건에도 위자료를 증액하자고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아서 뭐 고등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레퍼런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을까. 네. 뭐 한번 잘 써보시죠. 네. 이렇게 뭐 좀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다들
뭔가 재밌긴 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조금 최대한 뭐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